배경 지식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이전 헤파스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에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 독성 강한 암모니아를 좀 덜 강한 요소로 바꾸지 못하는 게 요소 회로 이상증입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잘 바꿔야 정상인 겁니다.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다고 너무 겁먹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내추럴 워터, 즉 참연수에도 암모니아는 미량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양 중에도 세균의 질소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생겨난 암모니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라이프리버 홈페이지에서는 간세포 치료제의 효능시험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소 합성량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X축은 분화 시간으로 하루 단위입니다. Y축은 요소 합성량으로 이게 높아져야 좋은 거죠. 시간에 따라 요소 합성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헤파스템 영상들에서 프로메세라의 임상 결과를 통해 안정성은 합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라이프리버 홈페이지에서 요소 합성에 관해 효능이 있다는 것도 방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과 효능이 충족이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임상들에서도 좋은 임상 결과를 기대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기능은 해독 능력입니다. 술 많이 마시면 간 수치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아까 살펴본 요소 합성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사이토크롬 P450 활성능입니다. 사이토크롬은 동식물의 세포를 통한 호흡에 중요한 촉매 구실을 하는 색소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코를 통해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통한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것입니다. 왜 색소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사이토크롬은 작은 단백질인데요. 10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은 약 12,000입니다. 사이토크롬이 10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인 것은 알았습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사이토크롬은 햄 분자를 가진 작은 단백질입니다. 먹는 소시지 햄 아니고요. 포르파린 고리 한가운데 철이 있는 분자입니다. 또 갑자기 이해 안되게 이것저것 어려운 용어들 막 나오네 하실 텐데요.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포르피린은 잠시 잊으시고 철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피가 붉은 이유가 뭐죠? 우리의 피 속에는 적혈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혈구는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름이 적혈구인 이유는 혈구는 혈구인데 이게 빨간색이라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혈구라고 하는 거죠. 적혈구는 혈구세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평균 120일이라고 하는데요. 생성되면 4달 정도 살면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럼 왜 빨간색을 띨까? 그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이 헤모글로빈이 바로 철을 포함하는 붉은색의 단백질입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적혈구는 가운데가 폐인 원반 모양을 한 세포인데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안에 철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헤모글로빈, 가만히 보니 헤모글로빈의 영어 앞자리가 햄이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분명히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라고 했었죠. 햄 분자와 햄, 뭔가 유사성이 느껴집니다. 햄 분자의 스펠링은 이렇습니다. 앞에 햄이 같네요.
햄 분자는 포르트 포르피린과 이가인 철의 화합물입니다. 바로 이 햄 분자를 이루는 구성 성분에 철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마리가 슬슬 풀리는데요. 사실 적혈구의 구성 성분인 헤모글로빈은 글로빈이라는 것과 이 햄 분자가 합쳐진 겁니다. 단어도 비슷했지만 실제로 헤모글로빈에 햄 분자가 들어있던 겁니다. 공통점은 햄 분자에 철이 있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도 당연히 철을 가지게 되고 혈액이 붉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색소 단백질 기억나시죠? 철을 포함한 포르피린 고리와 단백질의 일종인 글로빈을 포함한 게 햄이라는 분자인데요. 이 햄 분자 구조 4개가 모여 이루어진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단백질 요소인 글로빈 4개와 적색의 햄 분자, 적색이죠. 4개가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이란 안정된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 원자 1개에 대해 한 분자씩의 산소가 결합하므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산소 4의 분자가 결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사이토크롬 P450도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햄 분자를 가진 작은 단백질입니다. 시토크롬 P450은 효소인데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의 반복입니다. 사이토크롬은 동식물의 세포를 통한 호흡에 중요한 촉매 구실을 하는 색소 단백질이라고 했죠. 촉매 구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효소는 물질 대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의 촉매를 칭합니다. 효소가 바로 촉매인 것이죠. 세포 호흡을 도와주는 촉매 말입니다. 효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즉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촉매 역할을 하냐면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촉진합니다. 효소는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결합하면 바뀌는 거 아니냐? 효소는 일단 결합한 뒤 반응 결과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생성물에서 효소는 분리되어 또 다른 반응에 참여합니다. 잠깐 합체했다가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하면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 substrat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효소에서 기질과 결합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 액티브 사이트 또는 기질 결합 부위, 바인딩 사이트라고 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반응 결과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효소는 분리되어 또 다른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기질의 입체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가 맞아야만 결합하여 반응할 수 있으므로 한 종류의 효소는 주로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합니다. 이러한 효소의 성질을 기질 특이성, substrate specificity라고 합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된 촉매죠.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죠. 시토크롬 P450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촉매 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라이프리버의 헤파스템이 간 줄기세포 치료제이므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시토크롬 P450은 1970년대 인간의 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효소들의 많은 복잡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의 간은 신체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기입니다. 해독 기능뿐만 아니라 대사 기능도 있죠.
앞서 요소 합성량은 간의 해독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뒤에 사이토크롬 P450은 간의 대사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정상치와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